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범죄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그중 강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요즘 고등학생들만 해도 외적으로도 너무 성숙하고 화장술도 웬만한 성인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다 보니까 밖에서 이러한 성숙한 외모에 미성년자가 화장도 그럴싸하게 하고 다닌다면 사실 교복을 입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이러한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게 되어서 사건화가 된 케이스를 얘기해 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이 의뢰인은 종종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이성과 만남을 갖고 상대방과 마음이 맞고 분위기가 괜찮으면 성관계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때와 다름이 없이 어플을 통해서 이성과 대화를 이어가다가 오프라인에서 약속을 정하고 실제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해당 이성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어지고 다음날까지 함께 데이트를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내가 강간을 당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식으로 태도가 돌변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너무너무 많기도 하고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피해 여성이 알고 보니까 17세 미성년자였던 겁니다. 성인 간의 사건도 사실 작은 문제라고 보기 어렵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간 사건보다는 훨씬 나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일반 형법상 강간의 경우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별다른 증거 능력이 없는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대로 사건이 흘러가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규정되어 있어서 집행유예조차도 노려보기가 어려운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당연히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극심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면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까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아직 20대밖에 안 된 의뢰인에게 일부 인정하시죠, 다양하게 양형자료를 구비하고 합의 잘해서 집행유예를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차분히 그리고 천천히 의뢰인과 사건의 경위를 재차 검토를 들어갔죠. 어떻게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통해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만나서는 어떤 동선으로 어떻게 데이트를 하고 성관계 시작부터 성관계 이후의 행적까지 하나하나 다시 짚어다 보니까 강간이 아니었음을 주장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일단 대화 내용 중에 나이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 만나서 함께한 시간대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을 당하고 난 시점 이후 다음 날에도 데이트를 했다는 증거들과 헤어질 당시에는 굉장히 밝은 분위기에 어느 연인들이나 나눌 법한 대화를 했던 정황, 그리고 남성이 미리 성관계를 위해서 준비했던 콘돔을 두고 잘했다, 센스 있네, 이런 칭찬을 한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없었습니다. 사실 10명 중 한 6명, 7명은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면 겁을 먹고 해당 내용을 싹 다 지워버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저희 의뢰인도 상대방이 겁을 주자 혹시 수사 전에 불리해질까봐 해서 다 지워버리신 겁니다. 데이트 내용이야 카드 사용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을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피해자와 나눈 대화는 삭제한 데이터를 복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서 일단 포렌식 의뢰를 맡기고 복구가 되길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렌식이라는 게 다들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전부 무조건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아이폰보다는 안드로이드가 복원율이 높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행히 의뢰인 핸드폰이 안드로이드였지만 그 역시 어떤 것들이 어디까지 복원될지는 해봐야 알아서 저희가 원하는 대화 내용이 있기를 너무나 한마음 한뜻으로 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행히 해당 내용이 복구가 되었고 의견서에 그 내용을 상세히 작성을 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수사기관에서는 억울함을 벗겨주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 범죄 혐의가 인정되시는 분들도 각자 개인의 사연과 억울함이 다 있기 때문에 세세히 그런 걸 들어주다가는 수사기관은 범죄자를 잡을 수가 없겠죠. 이 사건도 사실 노력하지 않고 그저 내가 억울하다, 억울함만 주장하고 말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의뢰인 본인도 사실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셨겠죠. 알아보시고 그러고는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반쯤 포기하고 오신 거였다고 해요.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최고의 결과를 얻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변호사들이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처럼 극적으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있던 사실을 없던 것처럼 보여가지고 막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법의 심판을 받게끔 도와드리는 건데요. 성범죄와 관련해서만큼은 정말 갈수록 그러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변호사도 이렇게 어려운데 일반인은 더더욱 어렵고 막막하신 게 당연합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늘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 좋게도 증거자료가 나오고 상대방이 실수를 하고 그럴 때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그런 운 좋은 자료도 실수도 어떻게 해야 어디로 가야 확률이 높게 나오는지 다양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건과 연루되어서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 요청을 남겨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